자,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전남을 끝으로 경청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 후보,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반역사 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런 반역사 세력, 반공화국, 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양곡법 개정, 또 하면서 이제 농업 정책 제시를 했잖아요. 호남은 텃밭입니다. 텃밭에서 가서 저런 했는데 호남 반응은 좀 어떻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의원님? 네,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그 이재명 후보가 가는 곳들마다 이렇게 지지자분들, 시민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절박한 프레임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전에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 내란 세력의 구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탄핵의 프레임으로 저희가 현 상황을 만들고 그다음에 헌정질서 수호라는 대의로 그렇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호남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어제 경남 지역 경청 투어에서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또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 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협력해야죠. 같이 할 길을 찾아야죠. 그분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좋은 사람을 써야죠.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홍준표 대표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그 지역에 갔으니까 이제 저렇게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저 말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지 좀 벌써 말씀해 주세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 떠나셨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고 만나야 되는 사람은 홍준표가 아니라 이낙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로부터 어떠한 대장동 리스크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들의 시작점이 당내 경선이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근에 만든 선대위가 국민통합선대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보수적 인사들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밖으로의 확장세를 보이기보다는 본인이 그동안에 같은 집 안에 있었을 때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아우르는가 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당 사람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누구도 돕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한덕수 후보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아우르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있지 않았을 일이고 이렇게 호남 홀대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호남에 가서 이제 경청 투어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진정성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강 대변인 얘기는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먼저 이낙연 후보를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건데 거기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진보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죠. 지금 선대위가 안에서 그런 포용하는 모습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스스로 당을 뛰쳐나간 다음에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빅텐트를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누구의 선거도 돕지 않겠다라고 발언하긴 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 특정한 전 정치인에 대해서만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함께 외연 확장에 소홀히 한다, 중도와 진보 보수를 아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도 확장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중도 확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뒤에 챙겨야 할 것들이 먼저 있다. 이낙연 후보를 좀 챙기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척점에 있는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이번에 위원장을 맡아서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민주 진영과 진보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뜻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단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을 모두 포용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나가서 새로운 미래, 이제 새로운 민주당인데 그것을 차린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같은 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당 대표였지만 나가서 신당을 차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는 계속적인 연대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고 함께하자라는 것에 있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당 밖에 계신 분, 당에 있다가 나가신 분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으로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너무 닫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국권 평론가 그건 어떻습니까? 뭐 중도 확장을 위하고 뭐 선거를 위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얘기가 그 당시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거로 아니 그때 깜짝 놀란 분들 많잖아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정성 얘기를 하면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아니 정치에는 그 진정성을 보려면은 말하는 거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같은지 봐야 돼요. 국회의원이 하는 행동, 특히 당 대표를 지냈고 했으면은 행동이라는 것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로는 중도 보수 쪽으로 지향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 양곡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호남가서 양곡법 이야기한 거. 양곡법은 전형적인 진보적인 그 법안이거든요. 뭐 농민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게 만약에 과잉 생산이 되면 오히려 농민의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안인데 저것뿐이 아니고 노란봉투법이나 이것을 다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면서 말로는 중도 보수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고 지금 또 영남에 가서는 물론 저희 경남이니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또 창녕에 가서 창녕은 홍준표 전 시장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두 사람과의 그 친밀성을 가설을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지금 대선 그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로 정해진 이 시점과 그 전과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주로 정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 투어 하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봤지만은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니까 반역사 세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내란 정치 프레임을 이번 선거에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렸고 이번 선거에서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승리를 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같은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일종의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시점에 표명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서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정책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정치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후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 저 얘기는 지금 저희가 좀 한 것 같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해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이라고 이거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수에서 출정식을 합니다.
정은혜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출정식을 광화문 광장으로 확정한 것,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시민의 촛불이 다시 광화문에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광화문이라는 곳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 집회, 그리고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운동 등 민주주의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셨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회복과 우리가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지금 계속 경청 투어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아마도 출정식에서 그 청계광장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소통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정권 심판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또 정권의 심판 메시지를 강하게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